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독교의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명칭을 이슬람식 표현인 이사 알마시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예수스 크리스투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적자원개발 문화조정부는 내년도 공휴일을 확정하면서 기독교 명절인 성금요일과 예수 승천일의 이름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수의 호칭을 이슬람 경전 쿠란에서 예수를 부르는 이사 알마시로 표기해왔습니다. 이사는 예수를 지칭하고 알마시는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이사 알마시 대신 자신들이 부르는 예수스 크리스투스로 바꿔달라고 주장해왔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휴일 명칭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성금요일과 예수 승천일의 이사 알마시라 표현했던 명칭을 기독교인 명칭인 예수스 크리스투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전 국민의 약 87%가 무슬림이지만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이슬람교 명절 외에도 다른 종교들의 기념일들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선근 인도네시아 국립이슬람대학 교수는 정부에서 기독교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공식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큰 의미라며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인도네시아의 관용 정책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핵심 광물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가 외국으로부터 니켈 수입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상반기 5만 4천 톤의 니켈 광물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입량 2만 2,500톤의 2배 수준입니다. 수입의 대부분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니켈을 많이 생산하는 필리핀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필리핀의 니켈 광석 생산량은 36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1% 수준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약 2,100만 톤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연 생산량은 160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에서 니켈 광물을 수입하는 것은 니켈 재련 처리 능력이 급증하면서 니켈 원광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재련과 같은 다운스트림을 육성하겠다며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막았으며 대신 광물회사들의 정제련소를 세워 광물이 아닌 제품 형태로 수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니켈을 가장 많이 수입하던 중국 정제련 업체들은 대거 인도네시아에 투자했고 그 덕에 정제련소의 처리 능력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니켈 원광 생산량이 정제련소 처리 능력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니켈의 물량은 자국 생산량과 비교하면 매우 적고 품질도 떨어지지만 전문가들은 니켈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자카르타 포스트는 정제련 능력을 맞추려다 보면 니켈 광물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하고 그럼 매장된 니켈은 금세 고갈될 수 있다며 정제련소 투자만큼 광산 개발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4일 조코위 대통령은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등과 함께 자카르타 외곽가라왕 산업단지에 있는 HLI 그린파워 배터리셀 공장을 찾았습니다. 참고로 HLI 그린파워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50%씩의 지분으로 약 11억 달러를 투입한 합작 법인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완공된 공장 내부를 돌아보며 착공한 지 2년도 안 돼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매우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남아시아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의 배터리셀 공장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우리 배터리셀과 전기차 배터리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공장을 둘러본 뒤 생산된 배터리셀에 직접 사인하고 회사 직원들과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기업들을 연속적으로 찾은 것은 지난 8일 열린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호응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한국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투자 여건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HLI 그린파워의 배터리셀 공장은 현재 시험 가동 중이며 품질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4년 4월부터 배터리셀을 본격 양산할 계획입니다. 생산량은 연 10기가와트시로 전기차 15만 대분 규모입니다. 투자부 장관은 향후 공장 증설을 통해 연 생산 능력은 30기가와트시가 될 것이라며 두 회사가 투자 약속을 지키고 이를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지난 5월 현지에 착공한 배터리 시스템 공장이 내년에 완공되면 HLI 그린파워에서 생산한 배터리셀을 가져다가 제어기와 열관리 장치 등을 모듈화해 배터리 시스템을 제작, 현대차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중공업이 덴마크 15고와 공동 개발 중인 해상 부유 원전이 인도네시아에 수출될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공사 뻐르타미나는 15고와 해상 원자력 발전 설비 부유체인
소형 용융염 원자로 파워바지의 현지 배치를 조사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당 양해각서를 통해 뻐르탐이나 자회사와 15구는 CMSR 파워바지의 상업적 배치가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실행 가능한 초기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하게 되며 프로젝트가 투자 준비 단계로 발전하면 양측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상부유 원전의 에너지 활용은 전력망이나 산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과 같은 대체 연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15구는 경제적 측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억에서 3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인 이산화탄소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5구가 개발 중인 CMSR은 원자로의 이상이 생길 시 연료와 냉각제 역할을 하는 액체 용융염이 굳도록 설계돼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또한 모듈식 설계로 24년 동안 해결료 재장전 없이 운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15구는 한국 기업들과 CMSR 상용화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삼성중공업과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CMSR 파워바지에 대한 개념 설계를 마쳐 올해 초 미국 ABS 성급으로부터 기본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삼성중공업과 CMSR을 적용한 부유식 발전 설비를 개발 및 사업화하기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NG가 인도네시아에 신공장을 짓고 동남아 등 해외 수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신공장은 202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KTNG는 인도네시아를 해외 수출용 제품의 생산 거점으로 삼고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KTNG에 따르면 지난 6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투자부 본청에서 백복인 KTNG 사장과 바흘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신공장 건설 투자 계획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가 적극적인 투자 지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KTNG는 인도네시아 신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현지 법규에 따라 각종 편의 제공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KTNG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 방식, 대상 등 주요 사항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투자 계획은 지난 1월에 열린 KTNG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회사는 NGP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관련 담배를 3대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성장 투자를 기반으로 2027년 매출 10조 원 이상을 달성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사업 매출 비중을 50% 이상, 3대 핵심 사업 매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추진 전략을 밝혔습니다. 바흘릴 투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신해 KTNG의 지속적인 투자를 환영하는 바이며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백복인 KTNG 사장은 인도네시아 신공장 투자를 통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보안 서비스 스타트업 업체인 도구공간은 인도네시아 보안 회사 프로페스타마 디벨롭먼트 그룹과 인도네시아 순찰 로봇 보급을 위한 MOU를 맺고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설립된 도구공간은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기반으로 현재 한국 내 약 40여 지역의 순찰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스타마는 1989년에 세워진 인도네시아 최대 CCTV 제조 및 유통사이자 대형 빌딩 보안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도구공간과 프로페스타마는 지난 13일 찌까랑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 순찰 로봇 유통 및 상호 협력을 약속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중부발전, 부천산업진흥원 등의 지원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프로페스타마는 도구공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 판매를 대행할 예정이며 도구공간은 프로페스타마에서 요구하는 인도네시아 환경에 맞춰 순찰 로봇 소프트웨어를 현지화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인도네시아 내 자율주행 AI 순찰 로봇의 수요가 연간 수천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는 올해 3월 국내에서 열린 보안 엑스포를 통해 프로페스타마 디렉터를 만나 순찰 로봇 유통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업무 협약에 대해 세부 협의를 해왔다며 이번 MOU를 통해 해외 진출의 첫 단추를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으로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전문적인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관련 교육과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인도네시아 시장 니즈, 국내 순찰 로봇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순찰 서비스를 선보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개통된 자카르타 수도권의 LRT 승객수가 9월 6일까지 33만 1947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통 후 10일간 하루 평균 승객수 3만 명 이상을 기록한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교통부 장관도 최소 약 14만 명의 시민이 앞으로 자가용 대신 LRT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LRT는 총 18개의 역으로 2개 노선으로 벅가시와 찌부부르를 연결합니다. 또한 찌부부르 노선은 향후 보고르까지 연장될 계획입니다. 한편 9월 말까지는 개통 기념으로 승차 요금을 기본 요금인 5,000루피아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1km당 700루피아의 추가 요금이 적용되어 최장 거리 27,400루피아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없으며 LRT 카드나 큐리스와 같은 캐시리스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